부엌에는 막 구운 냉동 군만두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어요. 기름에 바삭하게 구워낸 만두를 접시에 담고 새콤한 간장 소스를 작은 종지에 따랐습니다. 접시를 들고 조심스레 거실로 나오자 소파에 쪼그려 앉아있던 조카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들었어요. 이모, 만두 냄새 나요. 금방 구웠어. 우리 서윤이 이 만두가 그렇게 먹고 싶었어? 네, 엄청 먹고 싶었어요. 혓바닥 대지 말고 조심해서 먹어. 조카는 거실 탁자 앞에 쪼그려 앉아 바삭한 만두를 한 입에 베어 물었어요. 그 작은 입에 가득 찬 만두를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맛있어? 이모가 해준 거라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이 애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카가 우리 집에 온 지도 어느덧 3주가 되었습니다. 여름 방학이 시작되던 날,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제품에 들어온 조카. 처음엔 낯선 환경에 조금 긴장하는 듯 했지만 생각보다 빨리 적응해 주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 방문을 두드리며 이모 나 배고파요 하던 모습도, 욕실에서 스스로 머리를 감고 수건으로 이마를 두른 채 거울을 들여다보던 모습도 이제는 일상의 한 부분처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미리 체험학습 많이 해봐야지. 다음 주엔 개학이니까 시간이 얼마 없네. 이모랑 같이 가는 건 다 재밌어요. 지난주에 갔던 과학관도 또 가면 안 돼요? 거기 또 가고 싶어? 그럼 거기는 전시 바뀌면 한 번 더 가고 이번 주는 딸기 농장 체험 어때? 조카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환호성을 질렀어요. 진짜요? 나 딸기 진짜 좋아하는데. 조카를 데리고 지난 3주 동안 정말 다양한 곳을 다녔어요. 키즈 카페, 실내 수영장, 과학관, 그리고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여름방학 특별 강의까지. 아이와 함께하는 삶은 저에게도 새로운 경험이었고 매일이 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나와 낯선 곳에서 지내게 된 조카는 잠들기 전마다 저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했어요. 손에 쥔 책을 펼치면 꼭 이불을 코끝까지 끌어올리고 두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기다리는 모습. 이모 목소리 진짜 좋아요. 나중에 라디오 하면 안 돼요? 라디오 진행자? 이모가 라디오 진행자면 서윤이가 맨날 사연 보내줄래? 응. 내가 매일매일 이모한테만 사연 보낼 거예요. 이 아이가 제 곁에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아이는 친이모인 저를 신뢰했고 저는 그 신뢰를 책임으로 여겼거든요. 며칠 남지 않은 방학 동안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서윤이와 함께 지낸 지도 어느덧 3주. 차차 저희 집에 적응하며 때때로 웃는 아이를 보고 있을 때면 순간순간 덩달아 웃게 되었지만 마음 한켠은 늘 시리고 먹먹했습니다. 조카가 저희 집에서 지내게 된 이유가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건 가슴 아픈 선택이자 피할 수 없었던 선택이었습니다. 이모, 나 영화 보고 싶어요. 그래, 마틸다 어때? 서윤이가 좋아할 것 같아. 세상을 바꿀 천재소녀 마틸다. 이모, 나 그거 책 읽었어요. 엄마가 그거 뮤지컬도 있다고 같이 보러 가자고 했었는데, 근데 엄마가 아파서 뮤지컬 보러 같이 못 갔어. 그 말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랑 같이 뮤지컬을 보러 가기로 했었다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도 무겁게 느껴질 줄은 몰랐거든요. 서연이를 처음 제 집에 데려오던 날, 언니의 향기가 가득 배인 작은 짐가방을 싸며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낮인데도 커튼이 드리워져 어두운 언니의 방, 손에 잡히는 옷, 아이의 물건 하나하나에 언니와 서윤이의 시간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어요. 형부는 그날 마른 얼굴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처제, 내가 지금은 서윤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처제도 알다시피 그동안 병원비며 약값이며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일이 지방 여기저기에 있다 보니 애 데리고 다니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어디 믿고 맡길 데도 없고 말이야.
형부는 담담한 듯 말을 하려 했지만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처럼 보였습니다. 형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서윤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윤이는 우리 언니 딸이잖아요. 제 조카예요. 제가 데리고 있을게요. 형부는 고개를 숙였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서윤이는 저를 쳐다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나 이모랑 같이 가? 그럼 나중에 아빠가 서윤이 데리러 올 거야? 그러면 나 잘 있을 수 있어. 아빠, 이모 말 잘 듣고 아빠 기다릴게. 저는 그 말에 울컥했지만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서윤이는 착한 아이니까 이모 집에서 잘 지내보자. 알겠지? 사실 언니가 투병을 시작했을 때부터 저는 늘 마음 한구석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언니는 저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언니가 점점 야위어 가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참기 힘든 일이었어요. 은정아, 나 서윤이 남기고 가는 거 너무 마음이 아파. 병실 침대에서 언니는 항상 서윤이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은정아, 서윤이 네가 지켜줄 수 있지? 부탁이야. 애 아빠가 있지만 그래도 저 나이 때는 엄마가 필요한데 엄마 손길이 필요할 건데 내가 없으면 우리 서윤이 어떡해. 그때 언니는 한창 치료를 받고 있을 때였는데 늘 본인이 세상을 떠난 후 남겨진 사람들을 걱정했었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언니, 그런 말 하지 마. 아직 시간 많잖아. 병원에서도 그러잖아. 조금만 더 힘내면 좋아질 거라고. 그 말 나도 100번은 들었지. 그런데 알겠더라. 내 몸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그러니까 은정아, 부탁할게. 응? 우리 서윤이 잘 챙겨줘. 엄마처럼, 언니처럼 곁에 있어줘. 저는 언니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그 이후로 매주 언니를 찾아가 병문안을 하고 형부를 대신해 서윤이를 돌봤습니다. 형부는 언니 병간호와 생계 때문에 정말 숨 돌릴 틈 없이 바쁘게 지냈거든요. 그때 다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조카 서윤이는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요. 그렇게 몇 달 뒤 언니가 세상을 떠난 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비록 아이를 낳아본 적, 키워본 적 없는 저였지만 서윤이는 제 조카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서윤이에게 주겠다고요. 화려하지 않아도 따뜻하게, 부족하지 않게 살게 해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언니의 집에서 서윤이 짐을 챙겨 저희 집으로 왔고 그때부터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작은 발소리에 눈을 뜨고 식사와 간식을 챙겨주고 잠자기 전 이야기책을 읽어주는 나날들. 하지만 그런 평온한 일상이 순식간에 무너질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그날은 조용한 주말 오후였어요. 아이가 방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는 틈에 커피를 내려 마시고 있었는데 조카가 방 안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이모, 나 그림 다 그렸어요. 정말? 서윤이 그림 보러 가야겠다. 이야, 서윤이 뭐 그린 거야? 이모랑 나 우리 둘이 수영장에서 물총 싸움하는 거예요. 이모, 지난주에 나 수영 배운 거 재밌었는데 다음에 이모랑 수영장에서 물총 싸움하면서 놀고 싶어서 그렸어. 아이의 대답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모와 함께하고 싶은 것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서윤이 눈동자엔 슬픔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아무리 활기차게 웃고 떠들어도 엄마를 잃은 아이의 깊은 그늘은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고 밥을 먹은 뒤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가 전화하셨네? 그래? 얼른 받아봐. 여보세요? 엄마? 조카는 샤워를 하고 있었고 저는 그저 조용히 식탁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엄마. 별일 없어요. 요즘 그냥 일만 하고 지내. 주말인데 뭐 했냐고요? 그냥 똑같다니깐. 어디 안 다녀왔어요. 그냥 집에 있었죠. 집에 있었을 거면 엄마한테 들리지 그랬냐고요? 에이, 엄마, 지난달에도 다녀왔잖아요. 나도 와이프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도 있어야지. 아니, 별일 없다니깐. 이모, 이모, 나 다 했는데 수건이 없어요. 그때 샤워를 마친 조카가 욕실에서 큰 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남편이 어머님과 통화를 하고 있던 중이라 소리를 들었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이 들었지만 얼른 수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아, 맞다. 요즘 그 처조카가 우리 집에 와 있어요. 뭐 그냥 잠깐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얼마나 그럴지는 모르고. 조카의 머리를 말려주며 남편이 통하는 걸 주시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아니야. 그냥 좀 있어야 해서. 엄마도 아시잖아. 저 형 떠나고 나서 상황이 좀... 그리고 서윤이가 방학이기도 하고 좀 됐어요. 방학 시작할 때였나? 조카가 집에 온 지 꽤 되었다는 것까지 말을 하는 걸 보고 저는 급히 남편에게 다가가 속삭이며 눈치를 주었습니다. 자기야, 그 얘기는 내가 어머님께 직접 말씀드린다고 했잖아. 언제쯤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 중이었다고 했잖아. 갑자기 이렇게 전화로 자기가 말하면 어떡해. 남편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저를 바라보더니 멋쩍게 웃으며 수습을 했습니다. 그냥 잠깐이고 별거 아니라니까요. 뭐 처형이랑 와이프가 워낙 사이가 좋았으니까. 자매지간이지만 특별했잖아요. 엄마도 이해하죠? 네네, 알겠어요. 걱정스러운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전화를 끊은 남편이 별거 아니라는 듯 대수롭지 않게 말을 하더라고요. 뭐 엄마가 이해하시는 것 같아. 잘 돌봐주라고 하시던데? 어머님께 찾아뵙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불쑥 전화로. 그것도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 마음이 불편했지만 남편 말대로라면 어머니도 상황을 이해하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일찍 출근했고 저와 서윤이는 늦은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서윤이는 토스트 위에 딸기잼을 한껏 올려놓고는 그 위에 귀엽게 눈, 코, 입을 그려넣고 있었습니다. 이모, 오늘도 동물농장 봐요. 지난번에 나온 강아지 기억나요? 그 덩치 큰데 겁 많았던 녀석? 기억나지. 그럼 그거 보면서 토스트 먹을까? 그 강아지 보고 싶어? 네, 다시 나오면 좋겠다. 걔 진짜 귀엽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분 좋은 대화를 주고받으며 웃던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에 나가보니 예상치 못한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문이 열리자마자 거칠게 말씀하셨습니다. 얘, 지금 뭐 하는 거니? 어머님, 갑자기 어떻게 오셨어요? 지금 그게 중요하니? 그게 중요해? 시어머니는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오더니 거실을 한번 훑고는 서윤이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마치 서윤이가 뭔가 큰 잘못을 한 것 마냥 굉장히 못마땅한 눈빛으로 보고 계셨거든요. 어머님, 남편한테 들으셨죠? 당분간 저희 집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서윤아, 인사드려야지.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윤이에요. 어머님은 조카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시더니 이내 고개를 획 돌리며 날카롭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야, 너는 애도 못 낳는 게 어디서 남의 애를 데리고 와? 이게 진짜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여기가 너 혼자 사는 집이야? 내 아들은? 너한텐 친족하여도 내 아들한텐 남이나 다른 게 없는데 어디서 감히 말도 없이 허락도 없이 남의 애를 데려와? 그렇게 애가 좋으면 애를 낳아서 키우시지 그러셨어요?
하라고 하는 건 하지도 않으면서 아주 눈에 뵈는 게 없지? 너 혼자 사니? 응? 세상 너 혼자 살아? 어머님, 그게 아니라 아니게 뭐가 아니야! 네가 아무 말도 없이 내 손주도 아닌 애를 끌어와서 이 집에서 키우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너 언제 말하려고 했어? 벌써 한참 됐다며? 언제까지 숨기려고 했니? 어? 정말 한마디 대꾸할 틈도 없이 온갖 말을 쏟아내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던 그때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서윤이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제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를 쳤습니다. 할머니, 소리 지르지 마세요. 우리 이모는요, 나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나 이모랑 있을 거예요. 왜 우리 이모한테 그렇게 말해요? 할머니 나빴어. 할머니 마귀 할멈 같아. 뭐? 이 어린 것이 되바라진 거 봐라? 너 이리 와! 저를 지키겠다며 앞으로 나선 조카, 그리고 어린아이의 맹랑함 따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시어머니가 팽팽하게 맞붙은 그 순간 상상도 못했던 반전이 펼쳐졌습니다. 정말 10살밖에 안 된 꼬맹이, 제 조카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는 조카를 볼수록 화가 치밀어 오르는 듯 했습니다. 거의 입에 거품을 물듯 소리를 지르던 시어머니가 순식간에 조카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어요. 이 어린 게? 이 요망하고 맹랑한 것. 너 가만 안 둬?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말릴 틈도 없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조카든 어머님이든 둘을 떼어놔야겠다는 생각에 그 사이를 막으려 했는데 조카가 자신의 머리를 휘어잡은 어머님의 손을 순식간에 뿌리쳤고 그 손을 뿌리치며 쳐낼 때 조카의 손이 어머님의 뺨에 닿고 말았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기겁을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이 어린 것이 늙고 힘없는 노인네 뺨을 치네. 동네 사람들, 얘, 넌 거기 멀뚱하게 서서 뭐하니? 네 시애미 맞은 거 안 보이냐? 네가 이런 성질 고약한 것을 집안에 들였다고? 너도 봤지? 너도 네 눈으로 봤지? 어떻게 할 거니? 어린 게 가정교육 같은 건 어디다 엿을 바꿔 먹었는지 어쩜 저런단 말이니? 눈빛이 표독스러운 게 그냥 두면 큰일이 날 거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그 말이 정말 꼭 맞는 말이야. 야, 이 기집애야. 너희 무식한 애비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던?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손버릇이야? 어머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그만하세요. 어머님의 뺨에 손이 닿았다는 것을 알게 된 조카 역시도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제 딴에는 머리끄댕이가 잡혀서 그걸 뿌리치려 했을 뿐 누구 몸에 손을 대거나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제야 조카도 놀라서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고 이내 와앙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순간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순식간에 일이 엄청 꼬였다는 건 알았거든요. 복장 터진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어머님, 그리고 놀라서 울음을 터뜨린 조카. 그 사이에서 너무나 난감했어요. 언니가 세상을 떠났고 형부의 상황도 여의치 않아 어쩔 수 없었는데 그걸 이해해 줄 거라는 게 너무나 큰 기대였던 걸까요? 진작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 아니, 그랬다면 서윤이를 진작 다른 곳에 보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님의 행동을 보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되자 도대체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득달같이 집으로 달려온 이유는 뭔지, 이렇게까지 악다구니를 쓰며 조카를 미워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하시는 걸까? 시어머니와 조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괜찮은지 살피고 달래며 시어머니가 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애도 못 낳는 게 어디서 남의 애를 데리고 와. 그 말에 답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순간 울컥하는 마음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사실 그 말은 서윤이를 향한 분노만이 아니었죠. 저를 향한 비난이기도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그걸 문제 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남의 애를 데려왔다는 것보다 제가 애를 못 낳았다는 사실 자체를요. 저와 남편이 결혼한 지는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결혼하고 1, 2년은 신혼을 즐기자고 했어요.
그러다 본격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아이는 쉽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해에는 그저 운이 안 좋았나 보다 생각했죠. 다음 해부터는 좀 더 노력하면 되겠지 싶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친구들이 하나 둘 아이를 가지는 모습을 보며 조바심이 났었거든요. 병원을 찾았던 날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사실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별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남편 쪽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당시 검사를 했던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자수가 기준보다 낮고 운동성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자연 임신이 힘들 수 있어요.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을 고려해 보시는 게. 진료실 문을 나오면서도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충격을 받은 것 같았죠. 같이 집에 돌아가는 길, 남편은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 잘못이잖아. 미안해. 그게 무슨 말이야. 잘못이라니. 같이 노력하면 되는 거지. 그때만 해도 정말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공수정을 3번, 시험관을 2번이나 시도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몸도 마음도 엉망이 되었거든요. 호르몬 주사 맞을 때마다 감정이 요동쳤고 매번 희망을 걸었다가 다시 실망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한 번은 이식에 성공했다고 했지만 몇 주 못 가 그대로 뱃속의 생명을 잃고 말았어요. 그날 밤 저는 욕실에서 엉엉 울었고 남편은 제 어깨를 감싸며 슬프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은정아. 우리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 괜찮다니. 여보, 아기 안고 싶었어. 당신이랑 나 닮은 아기 꼭 낳고 싶었는데. 나도. 하지만 네가 더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정말이야. 이제 그만하자.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잖아. 친구처럼, 가족처럼. 그렇게 하자. 그렇게 우리는 아이 없이 살아가기로 결정했어요. 더는 무리하지 않기로요. 물론 쉽진 않았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빠지지 않고 들려오는 말들. 시댁 식구들이 슬쩍 던지는 말들 속에는 늘 애가 없어서 허전하겠다는 식의 뉘앙스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묵묵히 웃고 계셨는데 혹시 어머님은 처음부터 저를 그런 식으로 보고 계셨던 걸까요? 그 질문이 마음 깊은 곳에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결혼하고 신혼 초기 어머님은 제가 전문직이라며 주변에 자랑하셨고 똑 부러지고 예의 바르다며 좋아하셨거든요. 우리 며느리는 말이야. 똑똑하고 말도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몰라. 어디 데려가도 절대 안 꿀린다니까. 그랬던 어머님이 몇 년이 지나고 아이 소식이 없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굳고 말이 줄고 가끔은 제게 지나치게 깐깐하게 구셨죠. 명절 음식 준비를 할 때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아이고, 너는 뭐 애를 키우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피곤하다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쿡 찔리듯 아팠거든요. 어머님은 제가 미웠던 거였습니다. 애도 못 낳는 게 어디서 남의 애를 데려와라며 그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셨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님은 우리 사이에 애가 생기지 않은 게 남편의 문제라는 걸 모르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남편은 어머님이 걱정하거나 실망하실까봐 말하지 말자고 했거든요. 그냥 우리의 선택으로 낳지 않기로 했다고 그렇게 말해도 이해해 줄 거라고요. 괜히 엄마가 내 걱정할까봐 그래. 그냥 말하지 말자. 요즘은 딩크부부도 많잖아. 우리가 깊게 서로 논의하고 결정한 거라고 하면 엄마도 더 말씀 안 하실 거야.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께 괜한 걱정을 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화를 키운 일이 된 거였어요.
어머님은 저만 바라보며 저를 탓하며 지내셨던 거죠. 아기가 없는 건 며느리 탓이라는 생각을 하시면서요. 그리고 그런 며느리가 어느 날 갑자기 친조카라지만 자기 손녀도 아닌 아이를 데리고 집에 데려와서 키운다고 하니 화가 나셨던 거겠죠. 그렇다고 해도 서윤이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엄마를 잃고도 어린 마음에 밝게 지내려 애쓰는 아이인데 그런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손을 대시다니 이해는 해도 용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소파에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은은하게 햇살이 비추고 거실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속은 복잡한 감정으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언니는 제게 전부였어요. 3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지만 어딜 가든 항상 언니 손을 잡고 따라다녔거든요. 유치원에서 넘어져 무릎이 까졌을 때도, 고등학교 입시를 앞두고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던 날에도 언니는 늘 제 곁에 있어줬습니다. 언니, 나 내일 수학 시험이 너무 걱정돼.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은정아, 걱정할 필요 없어. 늘 잘해왔잖아. 시험은 그냥 네가 해온 걸 확인하는 거야. 내가 시험 끝나면 맛있는 거 사줄게. 언니는 늘 그런 식이었어요. 저를 다독이고 격려하고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 그게 저희 자매의 방식이었고 세상을 버텨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언니가 결혼을 하고 언니의 집에 처음 인사를 갔던 날 왠지 모르게 서운함이 밀려왔던 기억이 나요. 언니, 이제 나보다 형부가 더 좋지? 어머, 질투하니? 우리 은정이는 내 동생이고 영순이지. 그렇게 웃으며 저를 껴안아주던 언니가 서윤이를 낳고 엄마가 되었을 땐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출산 후에도 씩씩하게 움직이고 밤새 잠도 못 자며 아기를 돌보던 언니의 모습은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런 언니의 보물, 서윤이를 처음 품에 안았던 날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따뜻하고 조그마한 생명이 제 팔 안에 안겨서 숨을 고르듯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언니, 나도 나중에 이런 아기 낳을 수 있겠지? 그럼 은정이 너는 분명 좋은 엄마 될 거야. 그 말을 믿고 결혼을 결심했던 것도 있어요. 언니처럼 예쁘고 건강한 아기를 낳고 사랑스러운 가정을 이루겠다는 꿈.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조용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늘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주는 모습이 참 좋았거든요. 우리 아들이 복이 많아. 은정이 같은 똑똑하고 바른 며느리를 얻었으니 정말 복덩이야, 복덩이.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시댁과의 관계도 참 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며 며느리 자랑하는 걸 좋아하셨고 저를 아껴주셨어요. 요즘은 능력 있는 여자들이 최고야. 요리야 배우면 되고 중요한 건 기본 인성이 바르고 똑똑한 거지. 우리 며느리처럼. 그럴 때마다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고 이 집안에 잘 들어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다는 걸 몇 년 뒤에야 알게 되었죠. 처음엔 그저 궁금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기는 아직이니? 계획은 있니? 하시던 말씀이 점점 다르게 들리기 시작한 건 결혼 3년 차에 접어들면서였습니다. 다른 집은 벌써 둘 낳고 이제 몇 년만 고생하면 다 키워놓는다면서 마음 놓던데 너희는 언제 하려고 그러니? 저희도 노력 중이에요. 아직은 병원에도 다니고 있어요. 병원은 왜 다녀?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지. 뭘 그렇게. 참 유별나다. 그리고 몇 번의 시도와 실패를 겪으며 저희 부부는 점차 마음을 정리해 갔습니다. 아이가 없는 삶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 친구처럼 지내는 부부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확신.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던 거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저희 둘 사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혀 달랐어요. 오히려 점점 저를 피하고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기가 안 생기는데 넌 너무 덤덤한 거 아니니?
저희가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어서요. 병원에서도. 그래도 네가 더 적극적으로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좀 더 노력하면 되는 거지. 괜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 말 속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는,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생각해 오셨다는. 어머님은 예전처럼 저를 예뻐해 주시지도 주변 사람에게 자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며느리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고개만 끄덕이거나 딴청을 피우셨죠. 그 변화가 저에게 얼마나 아프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어머님과 거리를 두게 된 것도요. 저를 보던 따뜻한 시선은 사라지고 무언의 비난이 담긴 눈빛만 남은 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어머님이 서윤이에 대해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신 것도 어쩌면 그 오랜 실망과 불만이 폭발한 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애도 못 낳는 여자가 남의 애를 데려다 키우겠다는 것에 분노의 화살을 꽂을 대상이 마침 생겨버린 거죠. 그건 저에 대한 미움이었고 그 미움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자라나 있었습니다. 방금 전 시어머니의 고함소리와 조카 서윤이의 외침이 울려 퍼진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서윤이는 제 앞에 선 채 아직도 등 뒤로 팔을 벌려 저를 지키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얼굴이 벌개진 채 헐떡이며 입술을 떨고 계셨습니다. 예, 지금 뭐라고 했니? 너 다시 말해봐. 무식한 애비한테 가정교육 못 받았단 말이 뭐 틀린 말이니? 그러니 맨날 여기저기 떠돌면서 일하고 가난하게 살지. 내 말이 틀려? 우리 아빠는요, 무식한 사람 아니에요. 거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이모도 바보 아니거든요. 내가 다 알려줄 거예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또박또박 단호하게 말하는 아이의 목소리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놀라움과 감탄이 동시에 밀려들던 그때 시어머니는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이를 악물고 소리쳤습니다. 아휴, 이게 진짜 어디서 이런 망나니 같은 버릇을 빼어먹어서 너희 애미애비처럼 못 배운 게 자존심만 세가지고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겠어. 아주 그냥.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다시 2차전이 시작되려 했고 애써 몸을 앞으로 내밀어 서윤이와 시어머니 사이를 막으려 했는데 시어머니는 제 손을 밀쳐내며 더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애 엄마도 못 되는 게 어디서 남의 자식을 데리고선. 네가 뭘 잘했다고. 어머님, 서윤이는 제 조카예요. 제 언니 딸이라고요. 근데 이제 언니가 없잖아요. 저희 언니가 얼마나 힘들게 버텨왔는지, 어떻게 떠났는지 아시잖아요. 아직 젊은 나이에 언니 그렇게 가고 불쌍한 서윤이, 엄마 그리워하는 서윤이만 남았다고요. 어머님, 제가 이 아이를 보살피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리치고 서윤이를 향해 손을 들며 말했어요. 너 같은 애는 절대 우리 집에 들일 수 없다. 너희 같은 천한 집이랑 우리랑은 어울릴 수가 없다고. 그 순간 현관문에서 띵동 하는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누군가 왔구나. 이 혼란 속에 누군가 집을 찾은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씩씩거리며 현관을 향해 다가가며 말했어요. 또 누가 왔니? 누가 오기로 했어? 아주 그냥 이 집은 아무나 막 들락날락하네. 저는 급히 그 뒤를 따라갔는데 현관문을 열자 그 앞에는 예상치 못한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형부가, 서윤이 아빠가, 언니의 남편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헝클어진 머리, 깊게 그을린 얼굴이 여전했지만 그 눈빛은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묘하게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 형부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제, 미안해. 내가 늦었지? 형부, 여긴 어떻게, 연락도 없이 어떻게 오신 거예요? 형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서윤이 보러 왔어. 그리고
이제는 말해야 할 때인 것 같아서.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어요. 말해야 할 때라고? 도대체 무슨 말을? 그때 시어머니가 형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아하, 그쪽이 이에 무식한 애비군요. 그래, 한눈에 봐도 알겠네. 딱 봐도 뭐 하는 사람인지 보이잖아? 어디서 감히 우리 집에 발을 들여? 형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락도 없이 찾아뵈어서요. 우리 처제의 시어머니 되시죠? 처제 결혼식 때 뵙고 처음인 것 같네요. 불쑥 찾아와서 죄송하지만 지금 이 자리엔 제가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당신이? 그 이유가 뭔지 참 궁금하네. 당신 같은 사람이 뭘 해줄 수 있다는 건지. 돈이 있어, 능력이 있어. 기대도 안 하지만 그래도 잘 왔네요. 내가 안 그래도 우리 며느리한테 말했거든요. 우리 아들 집에서는 당신 딸 못 키우니깐 온 김에 당장 데려가면 되겠네요. 저는 시어머니의 입을 틀어막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너무도 무례하고 모욕적인 말들이 형부를 향해 쏟아졌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거든요.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형부는 언니를 끝까지 지켰고 서윤이에게도 늘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 분이에요. 제발 조금만 말을 아껴주세요. 형부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때 서윤이가 달려나와 형부에게 안겼습니다. 아빠! 형부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윤아, 보고 싶었어. 잘 있었지? 응, 나 이모랑 잘 있었어. 근데 할머니가 이모한테 막 뭐라고 했어. 그래서 나도 아빠한테 다 말할 거야. 형부는 서윤이의 등을 다독이며 말했어요. 괜찮아. 아빠가 왔으니까. 이제 아빠가 이야기할 거야. 우리 서윤이는 아무 걱정하지 마.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말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언니가 떠나던 날,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형부와 제가 이렇게 다시 한자리에 서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아니, 근데 말이에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연락도 없이 남의 집에 오고 그래요? 아무리 처제네 집이라고 해도 남의 집 아니야? 우리 아들도 사는 집인데 말이죠. 남자 혼자 무작정 들이닥치는 게 예의가 아니지 않나? 형부는 무척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게 맞아요. 예의 없을 수도 있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오늘 꼭 와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윤이도 데려갈 거고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양팔을 깍지 낀 채 턱을 치켜들며 형부를 비웃듯 쳐다보았습니다. 왜 꼭 와야 했는데? 딸을 데려간다고? 웃기지 말아요. 당신 딸 아예 키워달라 부탁하려고 온 것 아니야? 아니면 무슨 돈이라도 달라는 건가? 어머님, 남편도 말했듯이 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저희가 잠깐 보려고 한 거예요. 형부가 그렇게 책임감 없는 사람도 아니고. 형부는 그 말에 단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제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처제,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형부는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처제한테 말 못했던 게 많았지. 서윤이 맡길 때도 내 마음은 정말 고마웠는데 제대로 말을 못했던 것 같아. 일단 다른 것보다 지금까지 서윤이 잘 봐줘서 고마웠어. 정말 고마워. 형부, 천천히 말씀하세요. 지금은 괜찮아요. 다 들을게요. 형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거실 소파에 앉았고 저도 그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주방 근처에서 등을 돌린 채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지만 말은 멈춘 상태였어요. 그때부터 형부는 조용히 그러나 담담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원래는 개발자였잖아. 대학 졸업하고 몇 년간 중소기업 다니다가
대학 동기 2명이랑 같이 뭔가 한번 해보자고 의기투합했었어. 돈도 기술도 없었지만 열정 하나는 진짜 대단했거든. 알고 있었어요. 언니가 자주 말했어요. 형부가 밤낮 없이 일한다고. 그래. 우리가 만든 서비스가 처음엔 정말 엉망이었어. 서버는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고 밤새 코딩하며 수정하고 고객 응대하고 그렇게 몇 년을 버텼던 거야. 그러다 조금씩 투자가 들어오고 고객도 늘고 드디어 뭔가 해볼 만한 상황이 됐는데 그 다음 말은 듣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형부의 말은 언니가 아프게 된 그 시기를 향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언니가 쓰러졌지. 병원에서 검사 받고 결과 기다리는 동안 회사에서는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근데 난 가족을 선택했어. 처제도 알지만 나한텐 언니가 전부였거든. 형부, 그때 회사를... 맞아. 결국 회사에 사직서를 냈어. 동업자인 동기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이제 자리 좀 잡혀가는데 그만둔다며 버티자고 말렸지만 정기적으로 출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표 자리에 있기가 어려웠거든. 그렇게 누구 한 사람만 편할 순 없는 거잖아. 아무리 대표라고 하지만 일을 안 하면서 꼬박꼬박 월급을 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언니가 아파하는 걸 보니 나 자신도 마음이 무너졌어. 형부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고 그저 허공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렇게 회사를 나와서는 병간호와 생계를 동시에 챙겨야 했지. 서윤 엄마 간호는 사랑으로 할 수 있었지만 돈이 들어가는 건 전부 현실이더라. 짬내서 막노동도 하고 새벽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하고 무슨 일이라도 가리지 않았어. 그래야 언니 약을 사고 서윤이 밥을 먹일 수 있었으니까.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는데 상황이, 현실이 그렇게 되니 그냥 부끄럽더라. 실패한 남편 같았고 실패한 아빠 같았지. 그 말에 가슴이 아려왔어요. 항상 형부를 묵묵한 사람이었다고만 생각했지 그 안에 얼마나 큰 고통과 죄책감을 안고 있었는지 깊이 헤아려 본 적이 없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참 이렇게 다 끝나라는 법은 없나 봐. 최근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거든? 무슨 일이요? 동기들이랑 시작했던 그 회사 말이야. 그 회사가 최근에 상장을 했어. 네? 상장이요? 정말이야. 주식이 시장에 풀렸고 내가 가지고 있던 지분이 순식간에 수십억 가치가 된 거야. 그게 정말이에요, 형부? 회사 그만두고 나왔다면서요. 회사 나올 당시에 같이 창업한 동업자 친구들이 당장의 퇴직금이니 뭐니 돈은 못 챙겨주지만 지분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했거든. 셋이서 공평하게 나눠서 가지고 있자고. 우리 셋의 피, 땀으로 일궈낸 회사니 언젠가 잘 될 거라면서. 그때는 서윤 엄마 아픈 거랑 당장 눈앞에 닥친 일을 처리하느라 다른 건 생각할 겨를이 없었거든. 더 못 도와주고 나가는 마당에 나까지 챙겨준 그 녀석들한테는 정말 고맙게 생각했지만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상장을 하게 될 줄은 나도 몰랐어. 주식을 아직 팔지는 않았어. 또 그렇게 상장하자마자 바로 매도할 수도 없는 법이고. 그보다 기쁜 소식은 창업자이자 동업자였던 그 친구들이 다시 함께 일을 하자고 하더라고. 몇 년을 떠나 있었던 나한테 그런 제안을 하다니 정말 고마운 일이지. 순간 제 입에서 탄성이 터졌고 시어머니도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형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처제, 내가 가진 주식 그게 수십억 가치가 됐다는 걸 알았을 때도 크게 기쁘지는 않더라. 너무 늦었다는 생각뿐이었어. 왜냐하면 서윤 엄마는 이제 없으니까. 고생만 하다가 떠난 그 사람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아파. 그 순간 형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형부의 손등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형부, 그건 절대 늦은 게 아니에요. 언니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형부가 노력했던 게 결실을 이뤘다는 거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 그랬으면 좋겠다.
고마워, 처제. 사실 오늘 서윤이 데리러 왔어. 내 공주님한테 이제 아빠가 다시 곁에 있을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서. 형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눈을 감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 안은 한동안 정적이 흘렀어요. 형부가 조용히 서윤이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고 아이는 벌떡 일어나 아빠 품에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 진짜 나 데리러 온 거야? 그래, 우리 서윤이 아빠가 약속했잖아. 공주님처럼 키워주겠다고. 꼭 데리러 간다고. 그런데 그때 벽에 기대 서 있던 시어머니가 휘청하며 주저앉았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어머님은 그 사이 형부가 창업했다는 그 회사, 상장했다는 그 회사에 대해 알아본 모양이었습니다. 이 회사 창립 멤버였다고? 말도 안 돼. 세상에 그렇게 배운 거 없고 할 줄 아는 거 없다고 무시를 했는데 이럴 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아이 아빠로 돌아온 것뿐이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고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예, 며느리야. 내가 너무 큰 잘못을 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너희 언니, 네 형부, 내가 무시하고 깔봤던 거 지금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싶어. 미안하다, 정말. 어머님, 지금 그런 말씀하셔도 제가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아요. 형부가 여기 오기 전까지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 쉽게 잊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제 손등을 꼭 쥔 채 말을 이었습니다. 알아, 안다. 그래도 사과하고 싶구나.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속상했을지.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서윤이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그 순간 시어머니는 서윤이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할머니가 많이 미안해. 너한테 정말 못할 짓을 했어. 이모한테 소리 지르고 널 몰라보고 나쁜 말 한 거 다 할머니가 잘못했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서윤이는 놀란 듯 시어머니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이모한테 나쁜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이모는 좋은 사람이에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눈물을 쏟으며 제게 다시 돌아와 말했어요. 네가 이 집에 와서 처음 인사했을 때 어디서 이런 복덩이가 굴러왔나 했지. 똑똑하고 예쁘고 능력 있고 그런 너한테 아기 못 낳는다고 얼마나 상처 줬는지. 다 내 죄다. 한없이 부끄럽고 미안하구나.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차오르는 울음을 꾹 눌렀습니다. 어머님의 사과는 분명 진심이었고 저는 그 마음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형부는 서윤이를 데려갔습니다. 아이는 가방을 맨 채 제 집을 나서기 전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모, 나 매일매일 이모 생각할 거예요. 이모도 서윤이 많이 생각할 거야. 서윤아, 이모가 자주 갈게. 서윤이도 이모 보러 오고. 그러면 되지, 응? 아이를 안고 웃으며 작별 인사를 하던 순간 형부가 다가왔어요. 처제, 서윤이를 그렇게 품어줘서 고마워. 서윤이 맡길 때만 해도 상황이 언제 좋아질지, 언제 서윤이를 데려갈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군말 없이 서윤이 돌봐준다고 해서 그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언니 딸이고 제 조카인데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더 고마운 거야. 그 당연한 걸 아무나 못하니까. 그렇게 시간이 흘러 형부는 서윤이를 직접 키우기로 했고 저희는 형부가 마련해준 집으로 이사를 한 뒤 조카와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서윤이는 학교 끝나고 저희 집에 곧장 와서 저녁을 먹고 집에 가곤 합니다. 주말도 거의 함께 보내고요.
이모, 이번 주말엔 고양이 카페 가요. 아기 고양이랑 놀고 싶어요. 그래, 거기 갔다가 서점도 다녀올까? 이모가 서윤이 좋아하는 책 사줄게. 사랑하는 조카의 웃음은 이제 삶의 이유이자 위안이 되었습니다. 언니가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 매일 그 선물을 품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